안녕하십니까. 옛날에 물리학도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초강석이 아니면 외계에서 절대 우리 지구까지 올 수가 없다. 그 초강석을 이루려면 공간을 찢으면서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찢어진 공간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찢어진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융파롤과 역정한 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그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개념이 없어서 제 이름을 그냥 따서 지었습니다. UFO가 오려면은 웜홀을 타고 와야 된다고 그러죠. 웜홀을 통해서 지구까지 와야 된다고 그러죠.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한참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선 개념 구성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웜홀이라는 그 개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그때 가서 자세한 것도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그 찢어진 공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초항석으로 외계에서 우리 지구까지 오려면 찢어진 공간이 아니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양자 거품과 서로 얽혀서 초항석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찢어진 공간을 이렇게 검게 그렸습니다. 물병 안에. 자, 살펴보죠. 자, 빛이 물병 안을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제거된 이런 물병 안을 통과하는데요. 이와 같이 공기가 제거된 물병 안을 우리가 진공이라고 그러죠. 공기까지 제거되어서 진짜로 비었다 그 뜻이 되겠죠. 근데 빛은 이렇게 빈 병을 투과하는데 빛이라는 건 뭐죠? 빛. 전자기파죠. 전자기파. 파는 파동을 이루면서죠. 파동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매개입자가 있어야 되죠. 매개입자.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은 돌이 떨어지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연못 수면에 파동이 일어나죠. 둥그렇게. 그러면서 멀리 퍼져나가죠. 그 떨어지는 힘이 파동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매개입자인 물을 통해서. 그래야만이 파동은 진행이 가능하니까. 근데 빛도 전자기파이므로 파동이죠. 그래서 뭔가 매개입자가 있어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물병 안에 공기까지 제거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는 여전히 양자들이 가득 차 있죠. 온갖 양자들이 가득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단절을 이루지 않고 그대로 투과합니다. 이렇게. 달과 우리 지구 사이에 진공이죠. 그렇더라도 빛은 투과해서 우리 지구까지 오죠. 달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우리 지구가 파랗게 잘 보이죠. 파랗게 잘 보이는 이유가 뭐죠? 우리 지구에서 반사된 빛이 달로 갔으니까 파동을 이루어서 광속으로 간 거죠. 이처럼 빛은 반드시 파동을 이루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매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양자가 가득 차 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그 양자까지, 공기뿐만이 아니라 양자까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가정한 여하 같은 물병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매질이 사라졌으니까 빛이 이 빈 병을 통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검기 현상이 되겠죠. 이와 같이 검기 현상이 됩니다. 그 사진이 있으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참으로 텅 비어버린, 공간 양자까지 제거되어서 참으로 텅 비어버린 그 공간을 진진공 그랬습니다. 진짜 비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진진공이라고 새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진진공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정의해 놓으면요, 이 다음에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진진공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진진공이라는 말을 설명하면 쉽게 이 상황을 설명드릴 수가 있잖아요. 진진공에서는 그 무엇도 걸림이 없다, 맞섬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진공이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비행체 전방에서 공간 양자가 흘러오죠. 공간 양자 거품은 부드럽게 춤추고 시공간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시공간의 실체는 양자들이니까, 양자 거품이니까. 부드럽게 춤추던 그 공간에 있는 양자 거품들이 비행체 안에 엔진에 있는 이 강력의 터널링에 의해서 갑자기 빨려오겠죠. 자, 갑자기 빨려도 가정을 하고, 갑자기 빨려오면 조용하게 춤추던 이 양자 거품들이 한순간에 강력에 의해서, 살아있는 강력이 터널링을 하면 그 힘을 만나서 팍 빨려오겠죠, 나에게. 그러면서 나도 비행을 하겠죠. 이와 같이 이 비행체 전방에 있는 공간 양자들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안정되게 진동하며 공간을 구성하고 있던, 공간을 이루고 있던 그 공간 양자들이 순식간에 나한테 깨지면서 빨려오겠죠. 그래서 깨뜨릴 파자를 써서 파진공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체 전방에서는 이렇게 파진공이 생기고, 뒤에서는 이렇게 진진공이 생기겠죠. 저속 비행시. 그러나 초항속 비행체는 그렇지 않고, 진진공이 이 파진공에 있는 양자 거품들이 순식간에 끌려오면서 이와 같이 비행체 주변을 다 감싸버리겠죠. 하트 모양으로 감쌀 수 있고, 시가 모양으로 감쌀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 파진공을 흡입하는 흡입구를 몇 개를 어디에다 설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문양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하여튼 이와 같이 파진공이 형성된다고 하고, 진진공이 형성된다고 하고, 이렇게 빨려오면은 참으로 텅 비어서 찢어진 공간이 되겠죠. 공간 양자도 없고 맞선도 없는, 걸림이 없는 파진공을 이룰 수가 있겠죠. 진진공을 이룰 수가 있겠죠. 이 파진공이 빨려와서 이 흡수 엔진을 이 흑체 안에 있는, 지금 비행체는 안 보입니다. 흑체에 가려서 이 흑체 안에 있는 비행체의 이 실린더 안에 질량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웜홀 대신 저는 윤팔홀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그랬죠. 기억 이름도 없고 마땅치 않은 그냥 제 이름 붙였습니다. 웜홀이 아니라 윤팔홀을 이루어서 비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즉 윤팔홀은 파진공과 이 진진공이 합쳐진 이 부분 전체의 이름을 해서 윤팔홀 그런 거죠. 웜홀이 아니라
윤파로를 이룸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가 초항속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맞서 얽히지 않는 참으로 텅 비어버린 진진공이 형성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진진공이 형성되고 파진공이 형성되려면 굉장한 힘이 필요하겠죠. 그 어떤 힘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빠른 힘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 이 병치 안에, 실린더 안에 강력이 가장 강한 힘이 끌어와야겠죠. 이 안에서 송골매가 있다면 밖에 있는 자잘한 비둘기와 참새같이 자잘한 새들을, 자잘한 힘들을 빠르게 강한 힘으로 끌어와 속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힘들 중에, 여러 힘들 중에 뭐 강력, 중력, 양력, 뭐 전자기력, 또 온갖 양자들, 그 양자 거품도 다 하나의 장이죠. 역장이죠. 역장. 힘의 장. 힘의 장을 말하는 거죠. 그 힘들을 속박할 수 있어야 되죠. 강력은 중력 고박이 10의 44승 배입니다. 말이 44승 배지 0을 44개를 쳤다고 해보십시오.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어찌나 크든지. 원자폭탄 터지면 무섭죠. 원자폭탄은 살아 속박하는 힘이 단절되면서 순간적으로 공간상으로 터져나가는 일시적인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적이고. 자, 헬륨 핵을 그려놓은 거인데요. 이 헬륨 핵 안에는 강력들이라고 형성되어 있죠. 이 붉은 선들이 글루온입니다. 글루온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다닌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죠. 그러면서 이 물질 입자들을 속박하는 힘이죠. 자, 파이 중간자 역시 이런 중성자와 양성자들을 서로 또 속박하는 힘이고. 그래서 강력이 이와 같이 살아서 생동하는 힘들이죠. 이 붉은 선들과 검은 선들, 이 선들이 강력이 살아서 속박하는 그 힘을 지금 표시된 것입니다. 그 힘들이. 그래서 이 코크들인데요. 3개씩 있죠. 이건 다 코크들입니다. 이 물질 입자인 코크들을 속박하는 거죠. 속박. 그러면서 안정되게 균형됩니다.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힘의 균형. 그러면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헬륨 핵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이와 같이 강력은, 순수한 의미의 강력은 핵 안에 살아서 속박하는 그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은 살아있는 핵력이 아니라 죽은 핵력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속박하는 힘이 단절되면서 폭발하면서 일시적으로 전환적으로 터지는 거죠. 그와 같이 E는 MC 자승이죠. 좀 전에 저 그림을 지금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 속박하고 있던 이와 같은 이 속박자들이 터널링을 이루어가지고 이와 같은 여기 안에 든 핵들이 터널링을 해서, 살아있는 핵력이 터널링을 해서 공간 양자 거품을 끌어온다면은 엄청난 힘이 발동되겠죠. 그 원리는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7강부터 15강까지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글루볼들이 터널링을 이루는 과정을 그때 가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논지가 3만원이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힘들이 터널링을 해서 공간 양자 거품들을 끌어온다면은 이와 같이 비행체 전방에는 파진공이 생기고 비행체 주변에는 진진공이 생겨서 비행체를 감싸버리겠죠. 그래서 비행체가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이 초항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웜홀이 아니라 바로 윤팔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진진공과 파진공. 그러니까 흡수 엔진의 시스템은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죠. 공간도 나의 상대적 에너지원이니까 이 에너지원을 끌어들여서 이 에너지원을 상대적 에너지원인 양자 거품, 파진공 안에 있는 다양한 양자 거품들, 이 에너지들을 끌어들여서 나에게 내가 비행할 수 있는 작용 반작용으로 끌어들이면서 나는 비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진공이 형성되니까 맞섬까지 없어져서 초항속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죠. 초항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간을 찢어야 되니까. 공간을 찢지 않으면 초항속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은 저속했을 때 사진에 찍힌 그림이고요. 이것은 초강속 상상도입니다. 초강속처럼 빨라버리면 무엇으로도 촬영할 수 없겠죠. 피사체를 촬영을 하려면 빛이 맞고 오는 그 광자들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데 빛보다 더 빨라버리는데 어떻게 촬영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상상도로 그랬습니다. 상상도. 이것은 사진이 현상된 사진이 있고요. 이 책 표지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그 UFO가 찍힌 사진입니다. 문화일보 김성규 기자가 여러 사진을 동시에 자동으로 연속 촬영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 이와 같은 상이 하나 잡힌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검게 현상이 되어 있죠. 진진공이 형성된 거죠. 1초에 약 108km로 비행을 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어요. 1초에 108km지만은 광속이나 초광속에 비하면 아주 저속이죠. 그래서 저속으로 비행할 때는 이와 같이 비행체 뒷부분에 검게 형성된 진진공이 형성될 거이다 이겁니다. 실증적으로 사진이 찍혔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진에 실증적으로 찍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와 같은 진진공이 나타났을 때 이 사진을 보고 그 개념을 몰랐을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지만은 저와 같은 원리들을 파악하고 나서 이 사진을 우연히 또 봤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이 연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담스키 사진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스키 사진은 UFO 실존을 암시한다고 그랬죠. 자, 아담스키 사진은 제 1강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사진이었죠. 이 사진. 이 삭감 모양의 외양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이 안에 있는 회전추 하나, 둘, 세 개는 반대 방향으로 서로 회전을 한다고 그랬죠. 작용 반작용, 청력을 걸어서. 그러면은 회전추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이 회전추 뒷부분에서 연무가 생기겠죠. 연무. 베이퍼. 연무가 생겨서 허옇게 드러납니다. 칼라 사진으로 보면은 바보라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아, 저것은 회전추 뒤에서 갑자기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저와 같은
연무가 생성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찾아도 이 칼라 사진이 없어요. 특허청에 제출했었던 1999년도에 특허청에 제출했었던 사진은 칼라 사진으로 제출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 장을 안 놔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아담스키 사진은 UFO가 실존한다는 그 회전을 하면서 수평 안정을 이루니까 팽이처럼 좀 전에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UFO 실존을 암시하더라 이거죠.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UFO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김성규 기자 사진이 있었죠. 책 표지에. 그것은 UFO 엔진, 즉 흡수 엔진을 암시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진들이니까 둘 다 사진이죠. 사진을 부인할 수 있나요? 사진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성규 기자가 찍은 사진의 경우는 이 경우죠. 저속했을 때 사진에서 현상됐다 이거죠. 촬영해서 현상시킨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상상도고요. 촬영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광속이 지구를 1초에 7.5바퀴 도는데 시 곱하기 시 자승, 시 곱하기 시 자승은 1초에 지구를 224만 바퀴 도는 속도죠. 상상할 수가 없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거 촬영되지도 않고요. 원리상 사진용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상상도로 그냥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살아생동은 아까 막 설명드렸었죠. 핵력은 살아생동해서 생동하면서 핵 안에서, 원자 안에서 물질 입자를 속박하는 그 힘이라고. 살아생동하는 강력, 핵 안에서 물질 입자들을 속박하면서 조화를 이룬, 균형을 이룬, 안정을 이룬 그 힘이 강력입니다. 살아생동하는 그 강력을 터널링 시켜. 어떻게? 그 안정된, 균형 잡힌 그 힘의 관계를 균형 잡힌 이 힘들의 관계를, 대칭성을 깨뜨려서 균형, 안정, 조화, 그런 힘의 균형 상태를 깨뜨려서 터널링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자신의 그 조화 균형을 찾기 위해서. 그건 다음에 설명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살아생동하는 강력을, 대칭성을 깨뜨리고 그 결과로 터널링을 시켜서, 살아있는 강력을 터널링을 시켜서 힉스장 등, 파진공에 있는 힉스장 등 모든 양자적 힘들을 제어한 것만으로도, 모든 양자적 힘들을 제어한다 이 말이에요. 왜? 강력이 그만큼 크고 빠르니까. 중력장도 중력파가 전달되면서 중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도 중력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동일하답니다. 그렇지만 강력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죠. 강력의 속도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힘들을 제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힉스장 등, 양자 거품 등 모든 힘들을 제어한 것만으로도 순간 정지와 애각 비행을 할 수 있다겠죠. 이거 UFO입니다. 이 검은 부분이 엄청 빠르게 가도 순간적으로 못 박힌 것처럼 착 쓰는 것, 이게 순간 정지죠. 착, 또 착, 이렇게 애각 비행, 90도보다 적은 각도를 굉장히 빠르게 비행하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이거죠. 왜? 힉스 장이 제거됐기 때문에. 힉스 장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관성 질량. 우리가 망치질할 때 그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망치가 묵직하니 느껴지죠. 가속을 하면 사람 몸이 뒤로 확 체켜진다는 거. 이렇게 어떤 질량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힘을 말합니다. 힉스 장이 제거됐다면
그런 질량들이 관성 질량이 사라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무 힘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힘이 안 들기 때문에 정지하는 힘도 안 들겠죠. 가속할 때 힘의 저항이 없다면, 묵직한 힘의 저항이 없다면, 가속할 때 묵직한 힘의 저항이 없다면, 정지할 때도 묵직한 힘의 저항이 없겠죠. 정지 힘차게 달리다가 갑자기 쓰면 몸이 앞으로 확 이렇게 쏟아 나가죠. 그렇게 정지할 때도 관성 질량이 사라지겠죠. 전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힘들이 제거돼서 순간 정지와 예각병이 가능하다 이거죠. 갑자기 드는 거. 예각병. UFO들은 순간 정지와 예각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힉스 장이 제거되면은 가속하거나 정지할 때 힘이 거의 들지 않아. 저항이 없다. 저항이 없다. 관성 저항이 없다. 그것은 학자들이 다 이미 얘기한 바이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죠. 강력이 터널링에서 힉스장 등 모든 양자적인 힘들을 제어한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가 씨름 선수나 스모 선수들이 씨름이나 스모를 하다가 선수가 넘어지면서 그러죠. 아, 다시 일어났으나 저 선수를 이겨야 되는데 하지만은 그 넘어지면서 이미 내가 힘을 제압당해서 넘어지는데 내 힘을 쓸 수가 없죠. 그와 같이 공간에 있는 이런 양자들이 다 힘을 제압당해서 이 강력에게 힘을 제압당해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다른 힘들이 전자기력, 중력, 전자기파, 양자거품, 양자장들, 힉스장들 등등 모든 힘들이 다 제어 속박당해 버리는 거죠. 이 엔진 흡수 엔진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순간 정지와 예각병이 가능한 거죠. 힉스장에 대해서 전 시간을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야기가 좀 난해한 면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 경험은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만이 자잘한 여타 힘들을 제어하여 흡수, 합성, 속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거죠. 강력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가장 강한 힘만이 다른 힘들을 제어할 수가 있다. 송골매와 같이 강하면서도 빠른 힘으로 박혀있는 자잘한 힘들을 가지고 있는 새, 비둘기, 참새 등등 이런 새들을 다 끌어다 속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진공이 형성되어야만이 초광속을 이룰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진진공 형성은 초광속의 전제 조건이다 그거죠. 이 진진공이 형성이 안 되면 절대 초광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진공이 형성되어야만이 맞서 얽히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이와 같이 윤파 로를 이룸으로써 파진공과 진진공을 이룸으로써 초광속을 이룰 수 있다 이거죠. 웜홀을 이룬다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 뒷부분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행 엔진,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 에너지원을 나에게 쓰는 그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비행체의 외장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흡수 엔진의 핵심 부분은 다음에 설명드린다고 했고요. 이와 같이 초광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윤파로를 이룸으로써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진진공이라든가 파진공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좀 외워두십시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진공에다 진짜나 더 붙였잖아요.
진짜 비었다. 융파 제 이름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공간상에서 이 공간상에서 초원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외곽 테두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있으니까 더 신뢰감이 가죠. 실증적인 거니까. 사진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성규 기자 그 사진을 가지고 좀 자세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흡수 엔진은 그 기본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감사합니다.